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 넘어서 급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엔 4,6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000포인트 고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도 충분히 5,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5,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수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지수는 아직도 2,000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수량 금액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닥에서 워낙 많이 들고 있었고 수익이 벌써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주거든요. 이 받아줄 수 있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가격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1년도에 소위 이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살 때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주식이 잘 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야 한 10%에서 1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금상첨화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자금이 일부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섹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으로 새롭게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갔고, 현대건설이 오늘 이 장중 20%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문제죠.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꾸준하게 매도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유도 없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되는 시점에 의해서 지난주만 해도 기대감을 올랐다가 오늘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섹터를 좀 팔고 다른 섹터를 사고 이런 정도의 교체 매매 성격이 강하다.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에 좀 수급이 진정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사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10시에 넘게 나온 건데 장중에 한 2시 넘어서 갑자기 반영이 돼서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연방 검찰에서 파월 의장을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전례 없는 위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매도가 빨간색이죠. 여기 2시 때 갑자기 나오면서 급락했고 여기에 기관도 동참하는 모습이었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는 수급이 나오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파월 문제, 의원 증언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건축비가 약간 잘못됐다. 이거 핑계의 명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트럼프의 불만인 거죠. 금리 인하를 좀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다라고 해서 좀 잡아들인 것이 아니냐. 아무튼 위협에 굳건히 맞서려고 있는데 아무래도 5월이 그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 전에 사임해라. 그 얘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금리를 팍팍 내리겠다. 이거 같은데
예, 조만간에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나를지, 예, 요것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기 잘못됐다라고 하면 또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금리가 또 올라가요. 채권이 많이 반응되면 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트럼프는 계속 그 회사채, 이게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 해요.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좀 이것저것 막 쓰고 싶은데 자기가 추진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파월이 자꾸 이제 막고 앞으로 돌아올 10년물 국채 이런 것들도 다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로는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3%대 이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월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금요일까지만 해도 양봉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이유 없이 그냥 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굳이 찾자라면 갑자기 나타난 UBS죠. UBS 레포트가 또 27만 원짜리 레포트가 매도 레포트가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하고 짜가지고 하여튼 그냥 툭하면 그냥 그렇게 똑같은 레포트를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전환율 2년 내에 SG 전환율이 뭐 7%도 안 된다. 7%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 원이다. 매도 레포트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미국의 아니 일본 회사죠. 다케다 하고 할로자임이 이제 SC 제형 기술을 체결했는데 요거를 또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뺐는데 일단 뭐 알테오젠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수긍이 가겠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여기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 살려고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 안타까운 게 외국인 좋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공매도를 많이 치니까 여기에 기관들까지 동참했다라는 거. 금융투자 연기금 여기 이때 샀던 연기금은 또 그날 이틀 후에 매도했다라는 거. 뭐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탁으로 연기금이 그뭐 투신이나 뭐 자산운용사 주긴 하지만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면 좀 잡아서 사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단타를 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샀다가 또 팔고 샀다가 또 팔고 펀드는 뭐 더할 나위 없고 계속 왔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하루에 6%씩 왔다 갔다 시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루에 6%씩 빠졌다가 6%씩 올랐다 이래버리면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6% 올랐다가 6% 빠졌다.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뭐 공매도가 됐든 매도가 때리면 기관이 잡아줘야죠. 연기금도 잡아주고 좀 잡아줘야 되는데 동반해서 매도를 했으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 나와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빠르빨리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 내줘야 되는데 그죠? 누가 봐도 공매도 작품이잖아요. 이거는 툭하면 나오는 UBS 매도 레포트 뭐 여러 가지 뭐 루머 찌라시도 많이 돌아요. 근데 뭐 다 쓸데없는 소리더라고요. 제가 봐봤는데 그렇게 참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CFD 거래라고 아시나요? CFD 거래. 요게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해서 차익 결제 거래 때 40만 원이 아니고 40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꽤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가 매수가 한 29만 주, 약 30만 주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70만 주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40만 주가 여기 CFD 거래로 늘어났습니다. CFD 거래를 하려면 전문 투자가가 돼야 돼요. 전문 투자가 등록을 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게 CFD 거래인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약 40만 주니까 4, 5, 20이 약 2천억 정도 조금 2천억 안 되는 정도 여기 보면 2,500억 정도니까
600억에서 2,500억, 1,900억 정도의 금액이 알테오젠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를 보면 과거에도 CFD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30만 주대에서 놀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 수출이 연말이면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CFD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 틀린데 거의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목이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이나 S등급 하면 기본 증거금이 40%입니다. 40%라는 얘기는 내 돈이 100% 있으면 2.5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신용이 2.5배 정도 된다고 하시면 1억 있으면 2억 5천까지 매수가 가능하고 총 한도는 A등급은 25억까지 살 수가 있고 S등급은 이제 4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등급이고 아마 알테오제는 A등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25억 정도. 그때도 뭐 B등급만 가도 20억까지는 종목단 신용 공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 요게 이제 CFD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흔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 CFD를 통해서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하게 된 배경에 보면 CFD와 관련된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 정도, 40억 정도 들고 있는데 하루에 6%씩 왔다 갔다 해버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도가 맥스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여기 보면 시작하기 전에 그 파란색이 제약바이오 10년 평균입니다. 10년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연말에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못 올라갔다 하면 나중에 이제 헬스케어 시작할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코스피는 좀 올라가는 편이었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JP모건 헬스케어 기준으로 좀 조정을 보였던 D 플러스 18일이니까 여기 한 20일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에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통계니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10년 평균이니까 조정을 좀 보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점점 과거 1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과거하고는 많이 틀려요. 과거에는 뭐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나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어떤 기술 계약이 엄청나게 크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ABL 바이오도 작년 헬스케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1월에 계약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에서 이 정도 있다가 이제 다 검토 끝나고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일날 일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게 더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업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머크랑 산도주, 뭐 다이치산교, 정말 글로벌 상위 기업들하고 본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개 회사가 줄을 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당장 수급적인 부분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뭐 10년은 통계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10년 평균이라는 게 과거에는 상당히 좀 부실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테마주로 샀다가 끝나서 세론이 나와서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지 꼭 요게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공매도와 연계돼서 외국인 레포트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떨어진 거지 별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케다 제약하고 할로자임이 계약을 했다. 알테오젠은 언제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뉴스였는데 뉴스맨 마지막에 보면 김선호 하나증권 연구원이 쓴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가 기술 이전을 기대했으나 2월 됐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요게 나와야 그동안 커 문제로 인해서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들이 순차적으로 좀 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게 하루빨리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알테오젠의 주가 향방이 결정된다. 공매도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한알령 관련해서 좀 움직였죠. 나의 자씨 리메이크.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움직였는데 뭐 한알령은 천천히 풀리긴 풀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죠. 꽤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들을 한 번에 풀 수는 없어요. 자국 중국에서도 좀 경계하는 게 있고 한류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열어버리면은 시장이 완전히 잠식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으로까지 증가되려면 약간의 텀이 있지만 시장은 늘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4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북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 기대감이 또 선반영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변화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관련주는 뭐 OTT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도 나쁘지 않아요. 게임주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은 그렇게 사실 옛날과 같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엔터주도 볼만하죠. 엔터주들도 한번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 여기에 이제 플러스 대북주 대북주도 한 번에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되면 물론 대형주들이 올라가지만 여기 중소형주도 이제 기관들 수익률 게임 들어가거든요. 기관들. 그래서 기관들이 뭐 이렇게 뭐 많은 섹터들을 매수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얘들 원하니까 기존에 올라가 있는 거를 더 올려봐야 자기들한테 수익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떨어져서 새롭게 움직이는 것도 요거를 많이 합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업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감대가 형성돼야 주가가 5배, 10배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명확하거나 좀 활발해질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관도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옛날에도 꽤 많이 코스닥 가지고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기관들 특히 여의도 이번에 성과급이 거의 조금밖에 안 준대요. 왜 그러냐면 회사 측에서 야, 너네가 잘해가지고 수익 난 게 아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수익 났잖아. 그랬다고 성과급을 뭐 안 준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뭐랄까요 좀 열받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래 그렇다면 수익률 게임을 해서 분명히 수익률 게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상관없이 좀 바닥권에서 5배 10배씩 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 못 지게라도 좀 해야 되니까
보면 또 코스닥 정부에서 활성화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코스닥 시장을 좀 주목하시면 이번에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제가 눈여겨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오늘 좀 바이오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기죽을 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수급으로 프로그램으로 떨어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뭐 40만 주를 때려버리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기술 제휴 뭐 출 나오고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걔네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공매도 환매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점보다는 앞으로 좀 기관들이 좀 열받아 있다. 매니저고 지금 다 열받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든 좀 수익률 게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거기에서 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